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4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쉰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채원입니다.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노동정책 공약에선 고용 형태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 4일제와 4.5일제 같은 실노동시간 단축 의견도 있었으나 경직적인 근로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백채원 기자와 함께 주 4일제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무제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노동정책 동향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했던 20대 대선이 막을 내린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선거전이 다소 과열됐었던 만큼 득표를 위한 후보들의 파격적인 공약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중 노동 관련 정책에 있어 후보들의 입장차가 극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 등에서는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그러나 노동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 형태 및 근로 시간 등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노동정책은 얼마나 상이했나요? 네, 먼저 이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어요. 주 4일 또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었겠군요. 주 4일제는 심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후보였던 만큼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최소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주 16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맞아요. 주 4일제,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무척이나 뜨거웠었죠.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근무 형태를 경험하면서 사무실에서의 근무, 주 5일제 근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10명 중 6명이 코로나 이후 현재의 근무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두 후보가 근무 시간 감축과 관련된 노동 정책을 펴냈던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 주 4일제에 큰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CJ E&M이 4.5일제를 하고 있었고요. 배달의 민족은 주 5일을 근무하긴 하는데 주 30시간만 일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듀일과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주 4일제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해요. 국내에선 사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었네요. 해외에선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목요일인 Thursday와 금요일 Friday를 합친 Thriday라는 영어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아, 이 TH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불목이라는 뜻이죠. 또 미국에서는 작년에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의원이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2시간만 일하자는 법안까지 냈다고 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실험을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영국에서도 올해부터 30개 정도의 기업에서 주 4일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많은 나라에서 이 주 4일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에 다양한 지원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 4일제 도입과 시행에 대해 시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근무 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것 같더라고요. 좀 부러웠어요. 실제로 근무 시간이 줄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페인에서도 600억 정도 예산을 써서 주 4일제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을 준다고 들었는데 좀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길게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생산성을 내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주 4일제, 직장인들의 꿈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꿈 같은 정책이 어느 나라에선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외국의 사례를 한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나라의 실험 결과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지금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아이슬란드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예전부터 노동시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적었어요. 맞아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만 봐도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야근이 굉장히 작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 나라로 항상 손꼽히고. 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랑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1년에 500시간 정도를 더 일한다고 해요. 어쩌면 이 나라들은 주 4일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적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노동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주 4일제를 도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 주 4일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의 여론조사 갤럽에서 주 4일제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미 주 4일, 5일, 6일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 4일 일하는 근로자가 퇴사율이 가장 낮을 거라고 예측했으나 결과는 주 5일 일하는 사람들의 퇴사율이 가장 낮았다고 해요. 오, 정말요? 예상 밖의 결과네요. 단순히 근무 일수가 퇴사의 결정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네요. 백 기자님께서 주 4일제 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나눠보셨다고 하는데요. 주 4일제의 이면에 대한 시민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 건 맞아요. 근데 주 4일제의 시행이 직장인들의 고충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근로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몇 시간 더 일해도 삶의 질에 큰 변화를 못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 4일제를 하면 일 외에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나 가사 노동의 시간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만 봐도 여성이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 4일제가 마냥 달콤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 4일제의 도입과 시행에 있어 많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주 52시간제 개선을 주장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서 기인하는데요. 윤 당선인은 평소 주 52시간제에 대해 비판했었죠. 네, 윤 당선인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여러 차례 비판했었는데요. 중소기업은 필요할 때 사람 쓰기 어렵고 이를 더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노동자들도 손해라는 이유를 언급했죠. 윤 당선인이 내세운 노동공약 1호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였죠. 이게 무슨 제도인가요?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해당 기간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매주 52시간을 지킬 필요 없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완화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걸까요? 윤 당선인은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는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그런데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백 기자님께서 윤 정부가 말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이상윤 부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역사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해요.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 초창기에 여성, 연소자 할 거 없이 하루에 노동시간 제한 없이 18시간 이런 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례가 이제 굉장히 속출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동운동이 약간 태동이 좀 된 측면도 있고 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굉장히 저희 노동계에서는 그러니까 민감하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네 번째로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국가이죠. 현 정부 들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장시간 노동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일주 52시간 사는 데가 현장에 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제대로 안착이 되기도 전에 지금 경영계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약간 일련의 약간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노동 시간을 너무 열심히 이제 일하고 너무 오랜 시간 일해서 건강권이 이제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약간 좀 방어하자고 법을 일주 최대 노동 시간을 52시간을 제한해 놨는데 안착되기도 전에 탄력 근무제라든지 선택 근무제라든지 재단 근무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연 근무제를 다 하게 확대하는 이런 좀 조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정책 내용들이 좀 굴욕화될까 봐 우려가 되는 현실이죠. 노동계에선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에 많은 우려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해오던 노동정책은 윤 당선인의 정책적 방향과 결이 달랐죠. 네,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주 52시간제를 폐지 및 유연화하겠다는 것은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듯하네요. 그렇죠. 만약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제량권만 강화된다면 노동계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수정 대상이 될 전망이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창원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또 대선 토론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죠. 윤 당선인의 이러한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인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CEO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급진적 노동정책 해결을 꼽은 만큼
근로시간과 임금에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기업의 경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기업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주 52시간제로 직원들은 수당을 많이 못 받고 회사는 인력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떨어지고 결국 직원 복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있었다는 입장이에요.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진 정책이었다라고 평가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이 참으로 환영할 일인 듯하네요. 그렇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노동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행의 최저임금 제도가 경직됐다고 주장해온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논의가 동력을 얻을지 특히 관심사입니다. 산업마다 임금 지불 능력, 생산성이 다르므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는 최저임금의 이념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급이 최저임금인데 이를 상황에 맞게 달리 적용하겠다는 말은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백 기자님과 함께 주 4일제,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근무제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시각을 알아봤는데요. 백 기자님, 앞으로 우리 정부는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야 할까요? 네, 먼저 노사균형의 회복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를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선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외쳐온 국민 통합의 의지를 실제로 실천하여 근로자는 인권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기업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열했던 대선이었던 만큼 선거가 과열되면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데요.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슈동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진 라디오 슈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백채원, 기술의 제51기 기술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마현, 진행의 제51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수연,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백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24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